왜 이 카드를 아직까지 꺼내지 않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기대도 하는 조합인데 근데 이제 좀 때가 된 것 같아요.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딱 됐으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황희찬과 아다마 트라오레가 둘 다 동시에 선발로 나와가지고 함께 뛴 적은 없습니다. 예. 정말 둘이 동시에 뛰게 되면 황소와 버팔로 이 조합 아닙니까? 진짜 사이드나 이선 쪽에서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스피드를 통해서 상대를 좀 동시에 흔들면 한쪽에서 흔드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좋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울버햄튼의 브루노 라지 감독은 황희찬과 아다마 트라오레의 동시 선발 카드를 꺼내든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두 선수가 뭐 교체되고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잠깐 같은 시간 함께 뛰었던 필드에서 이랬던 시간이 있지만 동시 선발은 없었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이것도 하나 이제 변화를 선택하게 되는 건데 이런 변화가 필요한 것은 울버햄튼이 지금 반전이 필요하니까 그래요. 울버햄튼이 프리미어리그 초반에 6경기를 소화했는데 승리는 단 2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좀 신승이었죠. 나머지 4경기는 모두 패했습니다. 순위가 14위까지 밀려있죠. 그러니까 울버햄튼도 분위기를 확 좀 바꿔놔야 되는데 울버햄튼의 수비는 괜찮거든요. 6경기에서 5실점 했으면 뭐 경기당 하나를 안 내준 거니까 괜찮게 하고 있는 건데 6경기에서 득점이 3골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대 자책을 빼면 울버햄튼에서 골을 넣은 선수는 단 2명이죠. 라울 히메네스, 황희찬. 나머지는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공격 쪽에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이제 남은 카드가 뭘까? 놓고 봤을 때 왜 이 카드 안 썼지? 이게 바로 아다마와 황희찬을 동시에 선발로 쓰게 되는 거죠. 사실 한 번의 변화는 이미 직전 경기였던 사우스햄튼 경기 때 줬어요. 브루노 라지 감독이. 지난 주말 경기였잖아요. 그때 황희찬 선수가 임대로 이적한 이후에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선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황희찬의 프리미어리그 선발 데뷔전 경기였죠. 그 전까지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2경기 교체로만 뛰었었는데요. 또 흐름이 좋았던 거는 어쨌든 황희찬 선수가 그 전에 리그컵 토트넘 경기도 선발로 나와가지고 풀타임 뛰었었는데 2경기 연속 선발 지금 뛰게 됐던 겁니다. 왜 그러면 이런 변화를 줬을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사우스햄튼 경기 때는 2명을 3톱 중에 빼버렸던 거죠. 선발에서. 트링캉, 아다마 트라오레. 사실 트링캉이야 뭐 빼는 게 이해할 수 있어? 이런 거였는데 아다마를 선발에서 제외한 거는 어떻게 아다마가 빠지지? 이런 게 좀 있었죠. 그러면서 대신 들어간 선수가 누구냐? 라울 히메네스는 그대로 뒀고요. 왼쪽에 황희찬 선수를 세워놨고 오른쪽에 포덴세를 세우면서 3톱을 딱 형성을 시켰습니다. 자, 지난번 경기에 사우스햄튼 경기 황희찬 선수의 제가 히트맵을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 확실히 왼쪽에서 뛰었고 가운데로 조금 들어가는 장면들을 좀 알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 경기에서는 황희찬 선수가 일단 슈팅이라든지 공격적으로 나왔는데 킥패스라든지 좀 더 이렇게 임팩트 있는 공격 포인트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수치를. 일단 왼쪽이라고 하는 데가 황희찬 선수에게 익숙한 포지션이 아니죠. 황희찬 선수에게 좀 더 어울리는 곳은 오른쪽이나 아니면 중앙에서 약간 처져 있는 쪽이 좋다고 볼 수 있겠는데 왼쪽에서 뛰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또 그런데다가 약간 뭐라고 할까요? 다른 선수들하고도 조금 겉도는 모습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리그컵은 한번 선발로 소화를 했다고 하지만 이 경기는 또 로테이션이 한번 프리미어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됐고 새롭게 손발을 맞추는 선수들이 있어서 그런지 좀 다른 선수들과 여러분들 좀 보실 때 약간 좀 겉도는데? 이런 느낌도 좀 있었고 황희찬 선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막 싸우고 이렇게 되는데 약간 더 그냥 막 부닥치고 해도 되는데 근데 경기를 하면서는 올라오더라고요. 자신감도 좀 찾고 막 부닥칠 땐 부닥치고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자 그래도 이제 황희찬 선수가 아주 임팩트 있었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브루노 라지 감독은 앞섰던 토트넘 경기 때에 쭉 이어서 그런지 신뢰를 좀 하면서 이 경기도 거의 풀타임에 가까운 88분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8분에 황희찬 선수가 후뱅 네베스 들어오면서 이제 나갔는데 그 전에 71분에 포덴세 빠지면서 아다마 트라오레가
교체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두 선수가 황희찬과 아다마가 뛴 적이 있는데 그때 괜찮았어요. 그때 움직임이 어땠냐면 아까 황희찬 선수의 히트맵을 제가 보여드릴 때 왼쪽과 더불어서 약간 중앙 쪽에도 히트맵이 찍혀있는 거를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하셨을 텐데 그게 뭐냐면 아다마가 오른쪽으로 뛰었거든요. 오른쪽으로 뛰면서 크로스를 올리는 공격을 할 때 아다마는 일단 직선적으로 쫙 치고 들어가서 크로스 공격이잖아요. 할 때 라울 히메네스와 황희찬이 중앙으로 붙어서 플레이를 그러니까 사실상 투톱 그리고 아다마 트라오레는 측면 쪽에서 크로스 이 형태로 공격을 할 때 황희찬 선수가 중앙 쪽에서 히트맵이 좀 찍혀있던 건데 이때 그 잠깐 함께 뛰었을 때 임팩트가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이 조합 황희찬 선수를 그냥 한쪽 사이드에만 몰지 말고 가운데로 갖다 놓는 거 괜찮다. 그리고 아다마 트라오레도 아예 빼는 것보다는 놓고 사이드에서 근데 아다마가 이제 뭐 이 파워나 스피드 이런 건 되게 기가 막힌데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살짝만 가운데 보고 올린다고 크로스를 올렸는데 빡 반대쪽 넓게 날아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톱으로 받치는 것보단 투톱으로 받쳐가지고 좀 더 헤더를 할 수 있는 타겟을 여러 개를 두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놓고 봤을 때 라울과 황희찬을 가운데 딱 놔둬놓고 아다마가 올리는 이거 괜찮다 느껴졌거든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사우스햄튼 경기에 그렇게 아다마와 트링캉을 빼면서 포덴세와 황희찬을 선발에 넣어서 변화를 줬던 거 한 번 있었어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좀 부족했고 결과는 잡았습니다. 1등으로 이기긴 했어요. 그런데 내용도 점점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한 번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번에 이제 주말 경기가 내일입니다. 토요일 밤에 11시 시간 좋아요. 뉴캐슬과 홈 경기로 열리게 되는데 만약에 기존으로 돌아간다. 트링캉, 아다마, 라울 히메네스 이거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건 변화가 아니죠. 다시 회귀하는 거니까 지금 안 좋았던 걸 변화를 한번 줘가지고 내용은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도 결과는 사우스햄튼 경기 잡아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뉴캐슬 경기는 결과도 잡는 동시에 내용도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면 또 한 번의 변화를 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조합이 뭐냐 이렇게 막 저도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래 사우스햄튼 경기에 그 아다마 트라오레 투입되고 황희찬과 대충 한 10여 분? 요 뛸 때 그거 괜찮았어. 그러면 아예 선발을 이렇게 꾸려보자는 거죠. 황희찬, 라울 히메네스, 아다마.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황희찬을 왼쪽에 가둬놓고 플레이하지 말고 라울 히메네스 쪽으로 붙여가지고 아다마는 최대한 벌리고 한 반대쪽은 벌리고 이쪽은 좁혀 들어와서 박스에서 싸워주는 이거 괜찮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수도 보면 이 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물론 이제 라울 히메네스가 이게 프리미어리그에서 11개월 만에 골인가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골을 넣었는데 라울 히메네스도 누군가 옆에서 붙어서 좀 더 간격을 좁혀놓고 수비도 분산시켜주고 이러면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황희찬을 붙여 싸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도 현지에서 많이 전망을 좀 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일단 두 팀에게는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울버햄튼도 정말 연습으로 한번 가야 되겠죠. 그럼 또 분위기를 한번 탁 쳐야 될 게 있고 뉴캐슬은 사실 더 어려워요. 뉴캐슬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3무 3패 17위 강등권 까딱까딱 되어 있고요. 여기는 또 실점이 굉장히 많은 팀이에요. 골은 울버햄튼보다 많아요. 7골인데 실점이 무려 14골이나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싸워도 되는 상대다. 그런 의미에서는 황희찬, 라울 히메네스의 사실상 투톱, 아다마 트라오레의 측면 쪽에서 부수고 들어가는 움직임. 이게 괜찮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또 최근에 이 두 팀의 맞대결을 놓고 보더라도 울버햄튼이 충분히 공격적으로 싸워도 되는 그런 상대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만 따졌을 때 맞대결에서 이번 원정팀 뉴캐슬이 울버햄튼을 잡은 마지막은 10년 전입니다. 2011년에 뉴캐슬이 한번 이기고 맞대결에서는 이긴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7번 싸우는데 울버햄튼이 진 적은 없습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이긴 경기도 많진 않아요. 7번의 경기 맞대결에서 1승 6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여하튼 울버햄튼은 이번 경기가 홈인데다가 맞대결을 놓고 보더라도 결코 내려가서 싸울 필요가 없다. 공격적으로 충분히 싸워볼 만한 상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 홈팀 울버햄튼의 예상 선발 라인업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투는 여전히 부상으로 경기에 뛸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3-4-3이 되겠죠. 7전방에 라울 히메네스 센터, 황희찬, 아다마 트라오레 이선에 받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미드필더 쪽에는 마르사우, 무티뉴. 그다음에 이제 후백 네베스냐 덴동커냐 이게 있는데 덴동커가 지난번 사우스햄튼 경기 때 괜찮은 자기 역할을 좀 해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덴동커를 놓겠습니다. 오른쪽에 세메두 놓고요. 백스리는 로맹사이스, 코디, 킬먼. 골키퍼는 와 주제사. 사실 지난번 사우스햄튼 경기 1대0으로 이길 때 히어로는 주제사였어요. 골은 라울 히메네스가 넣었지만 그 라울 히메네스의 골을 어시스트 했던 게 골키퍼 주제사였잖아요. 선방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사가 후방을 좀 지킬 것 같고요. 원정팀 뉴캐슬은 뭐 이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좀 수비적이고 옛날 축구, 한 올드한 축구를 좀 하는데 뭐 3백이나 혹은 4백 쓸 때도 있고 5백까지 내려갈 때가 있는데 이 경기는 일단 약간 허리를 두껍게 하는 원정이니까요. 4-5-1 형태로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부상자가 좀 많아요. 칼럼 윌슨, 존조 셸비, 더밋, 러셀즈, 두브라프카 이런 선수들이 다 부상으로 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전방은 뉴캐슬의 아다마 트라오레라고 할 수 있는 생 맥시맹이 뛰게 됩니다. 이 생 맥시맹 같은 경우도 키가 작은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죠. 약간 다른 결이긴 해요. 근데 이 조그만 굉장히 빠르죠. 근데 기술이 막 부리는 선수입니다. 느낌은 좀 비슷할 때가 좀 있어요. 요 선수 근데 지금 6경기에서 2골 이렇게 넣으면서 최전방, 원래는 최전방 선수는 아닌데 뉴캐슬이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시즌 초에 그 조 엘링턴 있잖아요. 이 조 엘링턴을 약간 왼쪽 사이드에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 맥시맹을 최전방에 좀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선 쪽에는 조 엘링턴, 롱스태프, 그다음에 윌록, 알미론 이렇게 세워놓고요. 수비형 미드필더에 헤이든을 세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비는 왼쪽부터 리치, 그다음에 시어런 클락, 페데리코 페르난데스, 망키오, 골키퍼는 잘생긴 달로가 쓸 것 같습니다. 두 팀에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울버햄튼 2연승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뉴캐슬은 올 시즌 첫 승리 갈 수 있을지. 또 이 경기 끝나면 이제 A매치 기간 들어가면서 좀 쉬게 되거든요. 두 팀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분위기 반전하면서 휴지로 넘어갈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볼 만한. 황희찬 또 하나 좀 때려 넣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 경기처럼 한번 기대해보죠. 선발로 나오면.